이어서 AMG GT43 차량의 전면 시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특징은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 그 유리 하단에 보면은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투명한 홈이죠. 이 홈이 왜 파져 있는지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좌측 우측 홈이 하나씩 있는데 여기 한 3cm 정도 되거든요. 물론 안쪽에 내장재가 어두운 그레이색이라 필름을 여기까지만 커팅을 해서 시공해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 깔끔하진 않겠죠. 성형을 끝내고 재단을 할 때 이 하단에다가 이 하단 이렇게 굴곡을 줘서 하단에 맞춰서 다 가리도록 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벤츠 차량의 AMG 모델을 보면은 여기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도트 부분 끝선과 이 고무 몰딩 끝선이 만나요. 근데 재단은 이 도트 부분보다 더 길게 잘라줘야 되는데 이 고무가 가리고 있어서 길게 자를 수가 없겠죠. 이따 시공하시면서 커팅할 때 어떻게 커팅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같이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유리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돌도돌한 건 없는데 필름면이 깔끔하게 밋밋한 상태는 아닙니다. 필름을 딱 세팅했을 때 유리에 그냥 도돌도돌한 게 없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걸레로다 청소해 놓은 다음에 필름을 세팅해 놓으면 도돌도돌 하는 그런 그 돌기들이 생길 것 같아서 유리를 깨끗하게 한번 스크래핑을 한 다음에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공한 칼인데 벌써 녹이 슬었어요. 아까 사용한 부분의 반대편 쪽으로 칼을 세팅해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스크래퍼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칼 자체는 기스가 안 가는데 미세한 돌가루가 칼과 만나면서 그 돌 때문에 기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쪽 유리도 마찬가지고 옆 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래퍼를 하더라도 먼저 청소를 한 상태에서 스크래핑을 하는 게 좋겠죠. 썬팅 필름은 크게 나누면 성형한다, 붙인다, 민다. 성형한다, 붙인다, 민다. 이렇게 나뉩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성형한다, 붙인다, 민다. 이 세 가지가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면은 한 단계 한 단계로 올라가는 단계를 밟을 수가 없고 과정, 성형을 하는 행위, 스키징을 하는 행위, 이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아마 영상 속에서 100%는 못 볼 수 있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제 의도가 100% 녹여놨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몸속에 익혀야 되는 것이 성형이 아니라 성형 전의 세팅과 과정입니다. 명심하시고 중요한 어떤 썬팅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절차들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물 청소를 끝냈어요. 이 영상 하나를 보는 분이 1000분이 계시다면은 1000가지 정도의 해석을 해냅니다. 이게 얼만큼 중요한 건지에 대한 중요성이나 심각도에 대해서 1000분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하시고 또 미세하게 응용을 하는데 다르게 응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강연을 했는데 세상에서 알려진 최고의 명강의 아닙니까? 대학에서 한 그 스티브 잡스 강연을 본 수천만 명의 웹 유저들이 다 스티브 잡스처럼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빨리 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고통스럽고 또 길고 힘도 필요하고 지구력도 필요한 말 한마디에 담겨진 숨은 노력들이 본인들이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스티브 잡스나 저나 스스로 스티브 잡스에 비교해서 언급을 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좋은 제목을 달아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하나를 받아들이고 10배로 다 승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없더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겠죠. 유튜브라는 공간 안에서 이런 기술을 좀 더 상세하게 최대한 상세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고객들, 최고의 차량들,
또 가장 가격이 비싸죠. 글라스틴 썬팅 필름이. 이 필름을 실제 결제를 받아서 가장 많이 시공해 본 사람이라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뿐이 아니에요. 자, 미국의 슈퍼카들이 더 많죠. 한국보다. 미국에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저보다 차를 더 많이 해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슈퍼카만 해보는 틴팅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의 고객들은요, 전 세계 다른 어떤 나라의 고객들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르고. 어떤 고객들은 썬팅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세한 완성된 예술품으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의 숫자가 비중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받으면서 썬팅을 한다는 개념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힘든 작업을 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고 한국의 틴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그 일반적인 시공을 배워주는 사람이 아니죠. 고급 기술 또 고품격 서비스. 고객이 봤을 때 좋은 썬팅. 썬팅이 좋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 필름도 좋아야 되고 시공도 좋아야 되지만 과정과 절차를 아름답게 풀어나가서 고객이 봤을 때 또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최상위의 하이엔드 썬팅 필름이고 또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오는 그런 어떤 말들이나 행위들이 여러분들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 고객 입장에서 보는 제 기준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고객은 오케이를 하더라도 저는 항상 노를 해서 다시 시공하고 또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일들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하시고 여러분들 썬팅 인생에 큰 도움이 됐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또 제가 열심히 반복된 액션을 하겠습니다. 야, 뒷유리는 달라붙는데 얘는 하나도 안 달라붙어. 그래서 더 살짝 친운동 만운동 살짝 그냥 대보기만 할게요. 예, 살짝 됐습니다. 정말 살짝. 스크래핑을 하게 되면 딱 세팅해놓고 봤을 때 도돌도돌도돌한 부분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깨끗하죠. 결과물 자체가. 부시 히트건이 많이 썼어요. 얘 정말 튼튼한 것 같아. 손잡이가 이렇게 다를 정도로 했는데 이게 정상이야 여기. GHG 630 그전 모델 보다 훨씬 더 좋아. 이게 지금 모니터가 없는 모델 있죠? 얘는 지금 모니터가 있잖아. 630도까지 나오는 거. 근데 정말 튼튼해. 이뻐 죽겠어. 유리와 필름의 R값을 생각하면서 왼손은 대각으로 당기면서 살짝 여기는 아무리 조심해서 수축을 하더라도 상단이나 하단은 과도한 수축이 일어난다. 히트건을 계속 움직여줘서 열이 집중해서 딱 수축되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왼손을 바짝 당기고 있죠. 이쪽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여기 가로 주름이 안 생기고. 틴터님들 이해하시죠? 저기 한번 보세요. 이해하시죠? 얘가 과도하게 수축되면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을 갖잖아요. 이해하실 거야 아마. 왼손을 대각선으로 빡 당겨서 살짝 더 오버해서 당겨주는 게 더 좋아요. 이쪽으로. 과도한 수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물론 조심해서 과도한 수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왼손을 그 대각선을 당겨주는 게 중요해요. 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지.
성형 잘해라 라고 하면서 왼손의 동작은 설명 안 하는 거야. 영상에서는 보여지지 않거든. 내가 어떻게 왼손이 힘을 얼마큼 주고 대각선을 당기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딱 놨더니, 자, 조금 더 울어. 그때 이제 침을 조금 묻혔어요. 묻히고, 조금 더 울어. 근데 이때는 이제 정확하게 잡아줘야지, 한 번 더. 자, 여기서 이렇게 당겨주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지금 제가 매일 슈어 X를 꽂고 있잖아요. 영상 속에서 슈어 X가 제일 많고, 레이니 블루, 선셋, 반사 필름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다르게 설명하지 않을 거고, 특히나 반사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화, 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성형을 하지 않습니까? 백화라는 것은 열이 뭉쳐갖고서는 열을 딱 필름 먹은 거죠. 탄 거죠, 속에서, 금속이. 금속이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러한 시공법, 이렇게 가로로 다 시공하는 법이 아주 주요하게 역할을 해줄 겁니다. 레인이 부르나 선셋도 굽는 것이 이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형을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트 끝선과 몰딩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자르면 조금 짧은 느낌이 생기겠죠. 그래서 얘를 자, 위아래를 여유를 주고 안 보이네. 요거는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라이팅을 지금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무 몰딩 끝선에도 맞추는 거죠. 이걸 여유롭게 얘를 다시 한번 풀어준 다음에 다시 제 위치로 잡아줘야 되겠죠. 여기가 좀 여유로워요. 그 공간이 한 1cm, 1.5cm 공간이 있는데 너무 바짝하면은 카바가 다 덮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5mm 정도 여유 주고 커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맨 마지막 커팅하는 이 단계에서 원형 칼날을 쓰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원형 칼날 재질도 스테인레스고 또 유리의 기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주요한 도구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원형 칼날을 한 3년 정도 써봤고요. 원형 칼날과 스테인레스 이 커터 칼과의 장단점은 얘가 더 장점이 많아요. 얘는 그냥 커트 동작으로 자를 수가 있는데, 원형 칼날은 롤러가 칼날이 구르면서 잘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지손가락을 꽉 쥐고서는 꽉 더 세게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도가 자유롭지가 않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원형 칼날은 이렇게 잡고 있다 보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잡습니까? 이렇게 잡죠. 세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얘는 곡이 다 자유롭게 나오잖아요. 원형 칼날은 딱 잡고서는 자유롭게 나오지 않아요. 물론 세게 누르면은 두 손가락으로도 가능한데 힘들다는 얘기죠. 얘가 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제 방법이 아니어도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한 동작들이 상당히 실제로는 굉장히 섬세하죠. 요거를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한다고 그래도 실제로 해보면은 선을 일직선으로 딱 해서 고무 몰딩 경계선을 딱 잡고선 느낌으로 그 경계선을 딱 이 촉감을 이용해서 따라 내려와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정말 많이 해봐야 되겠죠.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게 또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이건 좀 많이 칼질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컴퓨터 재단을 하시는 분들은 이 칼 잡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어떤 수재단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칼을 잡아야 되는데, 칼을 안 잡던 사람이 동작의 어떤 섬세한 이 손 느낌을 알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실력을 키우신다라는 개념으로 보신다면은, 컴퓨터 재단을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칼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매 차마다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건 어떻겠나. 작업 일정을 봐서 좀 괜찮은 일정이 나오면은 어떤 부위는 손으로 다 이렇게 재단을 해서
사용하는 훈련을 해 주셔야 특별한 차량이 들어오거나 난시공 차량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차량이 들어왔을 때 겁이 나지 않습니다. 고객이 맡기고 간 차가 겁이 나서 어떻게 썬팅을 하겠습니까? 겁이 안 나야지. 모든 차가 딱 들어오면은 아 반가워 너무 좋아 라고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윈도우 틴팅을 5년 이상 10년 가까이 하셨는데 썬팅이 새로운 차가 들어오면 무서워. 어려운 차 들어오면 스케줄이 안 돼서 지금 안 되겠습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경쟁 시대에 무슨 차라도 오면은 반겨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한테 시공을 하려고 하는 고객이 제 일정 때문에 2주, 3주 기다리다가 못 하시는 분들은 계셔도 제가 그 차는 못 하겠어요 라고 한 차량은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안 믿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한 대도 없습니다. 어떤 차, 전 세계 어떤 차가 들어오더라도 해보지 않은 차가 들어오거나 또 희귀차가 들어와도 저는 항상 예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런 차들을 힘들더라도 해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그런 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썬팅 기술이 단지 테크니컬 스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근성이 있는 사람이 기술을 체득하더라. 지구력이 있는 사람이 체득하더라. 인내가 있는 사람이 체득하더라. 한두 번으로 됩니까 그게? 수십 번 수백 번 해야지 내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참고 인내하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어떤 기술자가 될 수 있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 작업까지 마쳤고요.